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와 미국 직투 계좌가 계속된 횡보장으로 인해 변화가 없습니다. 국내 계좌는 10% 수익률이며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7%를 기록 중인데요. 잠시 양전했던 USD가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고 반대로 약세를 보이던 SSO가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 SSO 양전이 결정될 듯 보이는데요. 계좌 양전을 기다리는데 정말 쉽게 양전을 주지 않는 미국 증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미국 증시 시황부터 공유드리고 어제 구글만 급락한 이유와 현재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다행히 매우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면서 그럼에도 마이크 윌슨은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윌슨의 의견과 강세론자 톰리의 의견을 공유드릴 텐데요. 톰리는 올해 실적 바닥을 찍을 것이고 현재 강세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 모두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시황부터 공유드리면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어제 또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실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제는 크게 하락을 보이나 싶었는데 결국 장 막판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증시의 힘이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힘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요즘 계좌도 잘 안 보게 되고 시황도 잘 안 찾아보게 되고 지루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현재 장기 투자에서 가장 힘들다고 불려지는 바로 횡보, 박스권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못 버티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투자에서 박스권 그리고 횡보장을 다이어트 할 때의 정체기로 비유합니다. 마치 지금 계좌가 좀 상승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증시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지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살이 좀 빠지다가 어느 순간 안 빠지는 가장 지치는 그 정체기 구간이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횡보장,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 모두 이 구간을 버텨내야만 다음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모두 조금만 지루하더라도 힘냅시다. 그리고 이는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왜 요즘 여러분이 지루하고 지치는지 그리고 재미가 없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로 무려 한 달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즉 매일 뭘 보더라도 달라진 것도 없고 다이어트로 보자면 마치 정체기, 사랑으로 치자면 마치 권태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버텨내면 위든 아래든 결국 방향을 정합니다. 이 박스권, 횡보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크게 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 횡보 구간이 결국 강한 지지선이 되어줌과 동시에 강한 저항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동안 주가는 그대로인데 전혀 상승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공포지수는 상승해서 어느새 탐욕 구간 70까지 올라왔고 조금만 더 상승하면 극심한 탐욕 구간까지 돌입하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니 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구글만 크게 급락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구글만 유독 피바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삼성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이 여태 구글이었는데요.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엄청난 기회로 보이고 구글 입장에선 굉장히 뼈아파 보이는데요. 현재 구글은 삼성 휴대폰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해져 있는데 과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며 삼성 스마트폰의 빙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어떤 뉴스인지 설명드리면 화면을 보시면 갤럭시의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뉴스처럼 이게 빙으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은 사라지고 기본 검색 엔진이 마소의 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삼성 스마트폰은 챗 GPT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AI 챗봇을 활용해 삶의 엄청난 편리함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도 빙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구글 피차이 CEO는 AI로 인해 잘못될 걱정에 밤잠까지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전략처럼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AI 챗봇 일명 바드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 벌기 전략을 하는 듯이 갑자기 AI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마소의 챗 GPT가 구글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이미 AI 챗봇의 첫 브랜딩을 챗 GPT가 가져가면서 AI 챗봇을 생각하면 구글의 바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마소의 챗 GPT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 입장에선 이게 진짜 너무 뼈아플 겁니다. 빠르게 성능과 브랜딩 모두 챗 GPT를 따라잡아야 승산이 있겠죠. 이 AI 대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며 빅테크들의 이 대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현재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흐름, 너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은행 위기 속에서도 대형 은행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요. 작은 은행들의 위기가 큰 은행들에게는 기회인 겁니다. 이는 제가 모든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강한 기업들은 이 경제 둔화, 침체 위기를 다른 기업들을 다 박살내고 독주 체제로 가기 위한 기회라고 말이죠. 즉,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지니까 말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대형 은행들은 중소형 은행들에서 나온 예금이 대형 은행으로 들어오면서 고객 예금이 크게 증가했고 순이자 이익, 순이자 마진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 몇 년 내 최악의 어닝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S&P 500의 10% 정도의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했는데요. 이 중 무려 90%의 기업의 EPS가 현재 이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거기에 73%의 기업들은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입니다. 즉 예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아직 어닝 시즌 초반이지만 말이죠. 이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며 움직입니다. 가이던스가 어떠냐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다음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적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안 좋아진다 라고 말이죠.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윌슨은 약세장에서 탈출하기 전에 증시는 최소 한 번은 크게 폭락할 것이다 라고 작년부터 얘기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제가 방금 전 설명드린 대형 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전체 실적을 오해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빅테크 등 다른 기업들은 실적 리스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죠. 여전히 월가의 실적 예상치가 너무 높다 라고 말하며 결국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며 기업들의 실적은 그 예상치와는 다르게 갑자기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증시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 착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이 높은 금리를 버텨주냐 못 버텨주냐가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윌슨의 이 의견에 대해 좀 불안한 이유가 아까 제가 공포지수가 70이라면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빅스지수 역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스지수가 낮고 공포, 탐욕지수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곧 다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탐욕 구간인 증시는 다시 공포 구간까지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매우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세론자 톰리는 올해 실적 바닥을 찍을 것이기에 강세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CPI는 결국 크게 둔화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에 대해 렌트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이게 긴축 완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한 날들을 보면 65%의 비율로 상승을 보였는데 이걸 바라보자면 확실히 강세장처럼 느껴진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EPS는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톰리의 말대로라면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혹은 저번이 저점이었겠죠. 반대로 실적 바닥이 어떠한 위기로 갑자기 더 급락한다면 윌슨의 말대로 한 번 더 폭락할 수도 있고 말이죠. 즉 경제 위기가 오냐 기업들이 버텨주냐 이게 이번 약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공포에 웅줍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계좌는 거의 양전 직전 혹은 양전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꽤나 말아 올리셨을 겁니다. 즉 윌슨의 말대로 한 번 더 폭락한다면 솔직히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괴롭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난번 저점에서 느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관망 타이밍입니다. 제가 매수한다면 꼭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엄청 열심히 주었던 웅줌러들입니다. 지금은 잠시 관망하며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다음 웅덩이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해 10년 이상 반복한다면 우리나라 상위 10%에 도달할 겁니다. 꼭 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10년 이상 들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는 부자들만의 핵심입니다. 5줄 구간은 곧 올 거라 생각합니다. 많아야 찐바닥은 한 번입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는 많아야 앞으로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마지막 기회는 지나갔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보면서 관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웅주이냐 오줄이냐를 보고 우리는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관망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